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정신적 마비. 근데 롱뷰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딱 해소가 됐고, 진짜 이 부분 읽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게 궁금한 점이 많았던 부분이라서 이 책 진짜 수준이 높구나. 정말 대단한 책이다. 그런 생각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롱뷰 읽어보시기 전에는 퓨처 셀프 꼭 먼저 읽어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여러분 퓨처 셀프는 읽기가 굉장히 쉽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퓨처 셀프는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꼭 정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꾸 리마인드를 해줘야 되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 롱뷰는 전형적인 인문학 서적입니다. 인문학. 여기에는 뭐 돈 버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뭐 경영 경제 관련 내용이 없어요. 전형적인 이제 사회,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인문학적인 요소, 철학적인 요소, 이런 거를 주로 말하는 책인데, 이제 우리는 여러분 온라인 독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강한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뭐 마케팅, 경영, 경제 이런 게 제가 강한 백그라운드인데, 그 관점에서 이 책을 보죠. 그러면 벌써 이 책 완전 마케팅도 알려줘요. 진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부분은, 이 책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더 팔립니다, 이런 걸 말해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관련 내용이 반대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마케팅 책에 무조건 나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마케팅 책에 관련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롱뷰는 2025년 대국민 필독서고요. 퓨처셀프 인문학이고, 제가 여러분 살면서 책 추천하면서 전 세계 필독서라는 말을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전 세계 필독서입니다. 저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1989년 3월 유조선 엑슨 발데즈는 알래스카의 프린스 윌리엄 해협에서 자초되어 배에 적재된 막대한 양의 원유를 유출했다. 이후 경제학자들로 꾸려진 연구팀은 피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추산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제 이거를 따져봐야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또 손해배상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죠? 만약에 기업에 벌금을 부과해야 하고 앞으로 보상이나 벌금을 추산할 때 생태계 피해에 대한 총 보상액은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 이런 거 따져보는 거 진짜 어렵겠죠. 예를 들어 수산업계가 입은 수산물 피해 가격과 같이 시장 가격을 산출하려고 할 때 자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한 일이다. 이건 생각보다 간단한가 봐요. 그러나 다른 해양 생명체와 서식지 피해는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비용 산출을 위해 연구팀은 바다새들에 대한 우려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냥 바다새들이 자기 이제 보금자리가 이 유출 때문에 파괴됐잖아요, 그렇죠?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들은 설문 결과에 상당히 놀랐다. 진짜 이게 통찰력 장난 아닌데,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바다새 2,000마리,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게 이제 문해력이에요. 2,000마리, 2만 마리, 10배 올랐죠. 20만 마리, 100배 올랐죠. 라는 총 세 가지의 숫자를 보여주었다. 사람들에게. 연구자들은 이들에게 이 바다새의 죽음을 막기 위해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 기부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연구자들은 석유 유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석유 유출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기부하면 2천마리가 죽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2만 마리가 죽을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20만 마리가 죽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기부금액이 얼마나 바뀌는지 심리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들이 제시한 숫자는 사고로 죽은 바다새들 숫자와 우연히 일치했다. 이 부분이. 엑슨 발데즈호 사건으로 20만 마리의 바다새가 죽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아마도 당신은 달러로 환산한 평균 가치가 죽은 바다새의 숫자에 비례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20만 마리 죽는다고 하면 더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정량적으로. 그렇죠?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소중하지만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하다면 이거는 100배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렴풋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돈을 더 사람들이 많이 내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설문 참가자들은 각기 다른 세 가지 숫자에 대해 거의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다. 죽은 새의 숫자는 10배에서부터 100배까지 차이가 나지만 사람들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적어도 달러로 환산한 가치는 그랬다. 이 효과를 범위 둔감이라고 한다. 스콥 인센시비티네요. 이 범위 둔감 효과는 사람들이 죽은 새의 숫자에 보여준 태도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삶의 영역에서 확인된다.
심리학자들은 팬데믹으로 죽은 사망자 수든 지진으로 부상당한 사람자 수든 숫자가 커진다고 해서 사람들의 걱정도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뇌를 꿰뚫어 본 거죠. 그러니까 막 100만 명 죽고 막 50만 명 다치고 그러면 사람들 걱정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렇게 기하급수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선형적으로 따라 올라갈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츄레이션 온다는 거죠. 초반에는 당연히 올라갈 거. 0보다는 무조건 올라갈 텐데 아마 이런 그래프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그래프로.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숫자의 비례에 사람의 공감도는 증가하지 않는다. 컴퓨터 과학자 네이트 소아레스는 공감이나 연민의 감정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가장 가까운 지인들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로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다 저는 마음속에 다 따뜻한 마음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당연히 뭐 사람들이 공감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좀 진짜 제대로 그거를 전달한다는 거는 자기 지인을 넘어서 가까운 친구를 넘어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수십억 인구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이들 중 수억 명은 기본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을 걱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나의 내적 관심 측정기가 약 150명만 만 명이 아니라 150명만 수용할 수 있도록 맞춰 있으며 고통받고 있는 수십억 명에 대한 나의 근심의 크기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거에서 그러면은 나는 뭐 인맥이 1000명이나 이런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딱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내적 관심 측정기가 그렇게 높게 상승하지도 않는다. 시간을 초월해 연민의 정을 확대하기란 더욱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감을 주기가 쉽지 않은데 미래의 인구들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관심을 갖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내는 게 이 롱뷰의 근본적 목적이죠. 그렇죠? 만약 사람들에게 2100년에 태어날 지구 인구 110억 명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고 묻는다면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한 근심보다 110억 배 더 걱정한다는 답은 결코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큰 숫자를 제시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도 있다. 오히려 관심이 떨어진대. 일종의 도덕적 무기력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이제 무기력은 학습된 무기력 할 때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도덕적 무기력이네. 도덕적 무기력. 그러니까 아싸리 이게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학습된 무기력은 이제 여러분 이제 무기력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면서 더 이상 내가 뭔가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이거는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거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도덕적 마비가 오는 거죠. 도덕적 무기력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도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 이 형상을 정신적 마비라고 한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종의 도덕적 무기력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도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 이 현상을 정신적 마비라고 한다. 정신적 마비란 고통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은 무관심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오히려 사람들은 심리학자가 말하는 식별 가능한 희생자 효과에 공감하기가 훨씬 더 쉽다. 자선단체들이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통계 수치보다는 개별적인 사례 연구를 이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수치를 이용해 극심한 기근으로 고생하는 만 명에게 도움을 달라고 말하는 것보다 굶주림에 고통받는 한 어린이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부를 유도하기가 더 쉽다.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요거는 이제 마케팅 책에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이게 뭐 몇천 명한테 효과를 줄 겁니다. 그런 거보다 정말로 이렇게 비주얼하게 생생하게 고통받고 있는 아니면 효과를 본 사례 이거를 집중적으로 말하면은 그게 사람한테 더 와닿는다고 유명 마케팅 관련 책은 이 얘기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다음에 제가 이게 진짜 독서 토론의 묘미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생각이 났어요. 진짜 방금 생각났는데 이 부분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데.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도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 자, 여기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타인을 여러분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목적어를 우리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뭐요? 도우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게 된다. 정신적 마비. 정신적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저는 이 정신적 마비가 다 어느 정도 삶에 스며들었다고 보거든요. 왜? 그냥 애초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할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봐. 안 될 확률이 99%야. 99%야. 심지어 100%야. 그래도 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안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예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따르게 횡전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퓨처 셀프 읽어보면은 여러분 책은 100% 옳은 게 아니에요. 좀 따져볼 게 있는데 퓨처 셀프에 보면 큰 목표를 잡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목표를 잡으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게 100억 이런 숫자를 갖고 와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또 정신적 마비가 일종으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100억 이런 숫자가 필요하냐?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크게 목표를 가져야 애초에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 이 얘기는 정답. 그 얘기는 맞아요. 근데 그 얘기가 저는 100% 맞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 접근법이 맞지만 그게 해당되면은 맞는 거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큰 숫자, 큰 목표를 가져온다? 저는 그러면은 정신적 마비가 와서 올바른 사고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정신 승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승리가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다르게 표현하면 일종의 정신 마취 아닌가? 정신 마취. 왜 나는 꿈이 100억이기 때문에 그냥 그 꿈을 갖고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들뜨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그게 꿈에서만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어떤 정량적 결과이기 때문에. 정량적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런 책을 읽으면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퓨처 셀프에 읽었던 부분에서 또 연결지어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이 퓨처 셀프는 진짜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큰 목표를 가지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솔루션을 제시해요. 매년 1년은 진짜 우선순위 딱 3개 정해서 악착같이 그것만 해내라고. 왜? 그게 5년이 되면은 복리의 누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1.2면은 얼마죠? 20%씩 성장하면 우리가 은행 금리는 그렇게 못 받아도 내 성장은 20%는 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1.2니까 얼마야? 24, 144. 1.5라고 할게요. 1.5 곱하면은 얼마예요? 75, 15, 25. 그럼 벌써 3배 되네. 5년 지나면 진짜 3배 되네. 5년 지나면 3배니까 10년 지나면은 10배 되네. 오, 진짜. 딱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20%를 50%로 올릴 수 있다. 그래서 퓨처 셀프는 진짜 좋은 책이에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과정 없이 그냥 이걸 시크릿이랑 잘못된 책이랑 연결시키는 거죠. 이걸 롱뷰 같은 책이랑 연결시켜야 되는데 시크릿 같이 잘못된 책이랑 연결시키면서 나는 무조건 100억 벌 수 있어. 빽빽이 100번 쓰면 이루어져. 그냥 그것도 분명히 뭐 굳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은 확률이 극도로 희박한 그러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당장 그 책을 쓰는 사람만 부자가 되는 책이라고 표현하면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확하네요. 그런 책이랑 연관시키면은 큰일 나는 거죠. 롱뷰 같은 책이랑 연관시켜야지. 그래, 내 100억 사고방식에는 이 정신적 마비가 없나? 그러면서 여기에 약간 굴절 적응한 버전인 정신적 승리가 없나? 마비에 가까운 정신적 승리가 없나? 그런 걸 좀 되돌아보면 너무 좋죠. 그렇죠? 오늘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그러는데 만약에 조금 많이 늙어서 저는 여러분 죽기 전날까지 일하는 게 꿈이거든요. 진짜 죽기 전날까지 일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만약에 좀 나중에 기력이 있으면은 그때는 그때뿐만 아니라 조금씩 시간을 늘려서 여러분들이랑 오프라인에서 어떤 대화하는 시간도 많이 만들어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저한테는 시간이고 돈이니까 그렇죠? 저희의 회사에는 또 저희가 함께 가야 되는 가족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냉정한 이타주의자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뭐 그런 것도 너무 좋겠지만 제가 열심히 하면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게 다 10배, 100배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이제 롱뷰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롱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퓨처 셀프랑 롱뷰는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세트고요. 그다음에 마음의 기술은 여러분 마음의 기술이랑 퓨처 셀프는 연결된 거 제가 설명할 요것도 세트예요. 요것도 세트입니다. 그다음에 롱뷰에도 벌써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죠. 인공지능은 그다음에 피드백도 받을 수 있죠. 마음의 기술이랑도 연결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건 듀얼블이랑 퓨처 셀프랑 연결되고 요 네 권의 책은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